고요. 开始录下了. 再解释一下.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두근두근 업무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상품을 갖다 팔기 위해서는 냅다 갖다 팔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켓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켓 포지셔닝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켓 포지셔닝과 관련된 문구들을 조금 볼 텐데요. 회화문이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회화문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카이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중국 측 직원 담당하시고 나는 거저로 나는 한국 측 직원 담당해서 롤플레잉을 공평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 쓰는 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실제 쓰는 말들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시장 포지셔닝을 해볼게요. 뿌공핑. 뿌공핑. 자, 스카이프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세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자, 첫 번째 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마켓 포지셔닝을 해볼 거예요. 대학교에서 배워본 적 있지 않아요? 요거를 이 몇 가지 네, 하연이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할게요. 자, 우선은요, 마켓 포지셔닝을 해볼 텐데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구나. 이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커피를 출시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디다 팔 거야? 했을 때 전 국민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신 연령이 따로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성별이 조금 다 나뉘어지고 그런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는 이 커피를 팔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공략하겠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도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빨대도 정말 커피빈 빨대를 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마켓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도 당연히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켓 포지셔닝이라고 하면 우선은 중국은 이렇게 땅덩이가 한반도의 44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팔겠어요? 여기 중국인한테 이렇게 팔면 실제적으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물건은 조금 다니까, 이 음료는 조금 다니까 단맛을 되게 좋아하는 남방에다가 팔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마켓 포지셔닝이고요. 지리적인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물건은 좀 비싸니까 고위층들이 많이 사겠지? 요건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냥 밑에 이렇게 그냥 평범한 분들에게 팔아야겠다. 혹은 중산층에게 팔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마켓 포지셔닝이고요. 마켓 포지셔닝을 중국어로 네 글자로 만들어 볼 텐데요. 마켓은 중국어로 뭘까요? 마켓, 사실 우리말도 아니죠. 시장 포지셔닝을 네 글자로 만들어 볼 텐데요. 마켓은 중국어로 스카이님 1등 시장이에요. 마켓은 중국어로 시장. 포지셔닝은요 되게 쉬워. 딱 정하는 거야. 딱 정해. 뭘 정하냐면 어디서 팔지 위치를 정해. 근데 이 위치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실제적으로 북경인지 북경이 상해인지 말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어떤 위치. 그래서 시장 띵웨이라고 합니다. 시장 띵웨이. 시장 띵웨이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병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장 띵웨이를 오늘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디다 갖다 팔지. 그리고 내용이 조금 연관이 있어야 해서 시장 띵웨이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 거는 남방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고 북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짠 걸 조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나뉘어가지고요. 남방 사람, 북방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조금 이따 가질게요. 그러니까 중국어 너무 싫으신 분들은 우리 공부할 때 방해하시지 마시고 예쁜 여캠방 가서 구경하고 놀고 이렇게 채팅하시다가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그냥 한국어로 된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때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자, 시장 띵웨이가 마켓 포지셔닝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시장 띵웨이라는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랑 같이 업무를 해보면 조금 빡치는 때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게임을 중국에 팔았어. 그래서 우리 게임을 중국에 팔고 킥오프 미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중국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중국에 건너가서
근데 너희들의 시장 띵웨이는 뭐냐?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되게 빡쳤어. 보통 한국은 어떤 게임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가 나왔어. 근데 물론 메이플 스토리를 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많이 있지. 이 방에도 많이 있지. 메이플 스토리는 약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한 건데 물론 철없는 50대들도 메이플 스토리를 애들하고 싸우면서 하기도 해.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은 이런 시장의 타겟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 한 달 동안 뭐 기획서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너희의 시장 띵웨이는 뭐니?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빡쳤어요. 걔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들의 시장의 어떤 포지셔닝은 어때? 그랬더니 全中国. 그렇지, 이렇게 포부 있게 전국이래. 그러면 타겟 연령은 어때? 타겟 연령은 어때? 여기 뒤에 더 웃겨. 报台湾, 香港, 澳门. 타겟 연령이나 어떤 주요 대상이 누구야? 너희가 원하는 주요 대상이 누구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띵웨이를 우리가 해줬던 경험이 있어요. 시장 띵웨이를 그들 스스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의 시장 띵웨이를 한국에서 해줬어. 도와줬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인데 사실 이렇게 무대뽀를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빨리 자리매김을 하려면 마켓 포지셔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마켓 포지셔닝 관련된 여러 가지 문구들을 배워볼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카이프로 저한테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번 만화님 뭐가 막막하다는 거지? 자, 너무 방송 분위기가 너무 힘들면 꼭 말씀 주세요. 자, 그림자님 30분 있다 오세요. 저희 조금 중국어 하고 이따 중국 문화 30분 있다 할 테니까 채팅창에 많이 알려주세요. 중국 문화만 공부하실 분들은 9시 20분左右 해서 오시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중국어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오늘 배워볼 거냐면 아까 어떤 분이 해석해 주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상품을 전략을 좀 세우려면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상품군이 인기가 있는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끝으로 딱 써지지? 이게 서로 호환이 되나? 이게 마이크로 이 상품이랑 이거랑 호환이 되는 건가? 신기하다. 谢谢你的10个星星气球谁我还没看好你的名字 夏天님 안녕하세요. 여름님이에요. 여름님 고맙습니다. 谢谢你的10个星星气球非常的感谢.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这几种产品目前在中国市场很受欢迎.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어 처음 시작할 때 띄어쓰기가 없어서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스스로 띄어쓰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대신에 뜻을 하나하나 아셔가지고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这有几种 몇 종의 产品 상품은 目前 현재 在中国市场 중국 시장에서 很 매우 受欢迎 환영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밍 조항이 너무 좋습니다. 자, 这几种产品目前在中国市场很受欢迎인데요. 뜻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띄어쓰기를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은 속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씩 해볼게요. 这几种产品目前在中国市场很受欢迎한 다음에 이 속도를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이게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 극혐 이렇게 붙어있는 문장을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는데 실증이 나시니까 처음엔 스스로 이렇게 공강부 찾아보세요. 자, PLN 조금 방해되니까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중국 쓰시지 마시고 한국어로 쓰시거나 아니면 채팅 잠깐 자제해주세요. 오늘 조금 심한데?
은카큰카님은 나가실게요. 조금 심한데?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얼마큼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일별로 다 다른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날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 중에 토요일 수업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방송이에요. 그래서 중국어가 싫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중국어 안 하고 중국 문화 이야기할 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오늘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0분이라도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져가세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방송을 보고 단어 하나라도 건져야겠다 하실 분들은 단어 하나 건져가시고요. 아니면 통문장 한 문장만 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고, 혹은 이따가 나는 언어는 관심 없고 문화만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어 문화 배워가시면